우선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제하는 주제는 우리 지금 그 자료집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운의 정당성,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에게 한 30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고는 한 140매를 썼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137쪽에 발제문의 차례를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은 서운에서 차별받고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2장은 오늘 그 학술대회 발제 주제와 관계된 건데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운의 정당성을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3장은 아마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처음 들을 내용이 나올 내용일 텐데요. 사실은 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운이 안 된 그 배경에 그 95년 을미의병에 참여한 분들이 94년에는 사실은 상당수의 그 양반 유생들이 그 항일 동학농민구 토벌대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년 뒤에 을미의병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서운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에서는 그 우리 그 의병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1962년에서 지금까지 을미의병으로 독립유공자 서운을 받으신 분이 올해 제가 국회 학술 토론회에서 발제문에 연구를 해봤더니 120명이 서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까지 을미의병 이후 을사의병, 병오의병, 정미의병을 포함하면은 2000의병 참여자로 독립유공 서운을 받으신 분이 268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95년 1년 전에 94년 9월에 전봉준 장군이 삼내에서 기포한 이후에 일본군들하고 싸우다가 순국하신 동학순국 선열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지금 서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공적심사위원회 제1분과의 그 공적심사위원들이 의병 전공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토벌대 출신들에게 독립유공 서운을 줬어요. 그리고 토벌대하고 싸운 사람들, 전봉준 장군이나 바로 그 임병찬하고 정반대 임병찬은 밀고자였고, 오히려 그 청주성 전투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던 김계남 장군은 임병찬이 1906년에 병우의병에 참여해서 서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 다 공부를 해보셨겠지만은 최익현이나 이 임병찬의 경우는 병우의병에서 일본군하고 단 한 번도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김계남 장군이나 손아중이나 전봉준 장군의 경우는 일본군들하고 직접 전투를 치르면서 순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항일 투사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원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을미의명 참여자들만 120명을 서운하고 있는 현실, 그 배경에서 공적심사위원들이 그 항일 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에게 서울을 줬는데, 서울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명이 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학술대에서는 8명을 샘플로 잡아서 그 농민군 토벌 때 어떤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을 토벌에 관여했는지 그 8명을 제가 제3장에 상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서원을 반대하는 그런 작태가 있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루어진 1차 공적심사위원회, 2차 공적심사위원회에 그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6가지가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이 서운 찬성이 3가지가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4장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역사학자들이 서운 반대한 의견이 저도 독립운동사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하나도 타당하지 않았어요. 이 백주대낮에 이런 서운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노선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이 노선에 저는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6개의 서원 반대 내용, 그 다음에 서원에 찬성하는 그 의견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개국공신이고 건국공신인 겁니다. 그러면은 독립운동 전선에서 우리 역사학계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은 1894년 6월 21일 날 오늘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 발제를 했던 신용월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그 왜적들이 임금이 사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군대를 해산하고 민식 정권을 타도하고 친일 개화 정권을 세웠습니다. 아주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 침략자들을 몰아낸 투쟁이 바로 항일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그걸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일 무장투쟁이 바로 독립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94년 8월에 서상철이라는 사람이 경북 안동에서 갑오우병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독립운동의 뿌리입니다. 갑오우병이라고 있습니다. 을미우병 이전에. 그리고 한 달 뒤에 우리가 존경하는 전봉준 장군께서 9월 달에 삼내에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척외 반일 무장항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까지 대둔산에서 바로 일본군하고 맞서는 그런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은 갑오우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이고, 거기에서 1945년 8월 14일까지 50년간 독립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역사학자 이병도, 신석호가 정한
우리 발제문에 다 제가 썼습니다. 1962년 박정희 그 군부 정권 시기에 친일 임명사전, 제가 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친일 임명사전에 보면은 이병도가 어떻게 민족 반역자로서 친일 역사학자로서 활동했는지, 신석호가 활동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962년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에는 총 1895년으로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일제의 국권 진탈 저도로부터 일제에 항거하거나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이고 애국선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학계는 제가 공부를 했던 고려대는 신석호가 장악을 했고, 경성제국대학의 뒤를 이은 서울대학교는 이병도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이병도의 제자들이 독립유공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까지 가기 때문에 서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진말이 제 발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모순된 이 현실을, 서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올해 순국선열일 날에 저희들이 꼭 서훈을 전봉준, 최시영을 포함해서 서훈을 받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내년 3월 3일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 160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160쪽을 보게 되면은 그 서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2차 동학농민 참여자 서훈에 대해서 정말 역사학자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2018년에서야 전봉준 장군이 독립유공자 서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2019년에 6월 28일 날 전봉준, 최시영 우선 두 지도자만이라도 먼저 서훈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건처를 찾아가서 100쪽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서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올해까지 해서 2번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와 우리 역사학계에 가르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전봉준, 최시영의 활동 내역이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놈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 역사학자로서 부끄러움을 씻어야 되겠다 라는 자세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7월, 8월 전국에서 2차 동학농민행동 참여자 서훈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2달간 무더위 속에서 했습니다. 전국에서 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 또 우리 그 정음과와 관계되는 그 동부지방보훈청, 서부지방보훈청, 광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 판정을 때렸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제가 30분 발제이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들이 6개의 반대 의견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거는 오마이뉴스에도 언론에 제가 그 보도를 했고
제 논문에도 다 썼습니다. 황당한 그런 불가 판정을 때렸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전봉준 장군이나 최시영 선생이나 김경남 장군처럼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자, 저는 1977년에 손아중 선생의 후손 이 서훈이 그때부터 부결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단 한 명도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들이 단 한 명도 공적심사위원회에 1962년에서 2021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 판정을 받는 겁니다. 저는 서원 신청이 왜 이렇게 부결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두 가지를 16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둘째. 첫째는 방금 얘기를 했듯이 이 공적심사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학자가 1심에는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는데 30명이 참여하고 있고 2심에는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막았습니다. 이걸 참여하지 못하도록. 전국에 지금 20명의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로 석사, 박사를 받고서 대학 강단에 계신 분들이 20명이 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공정하고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는 이해충돌 분과가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심사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3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항일 동학 농민군들을 토벌대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서훈을 을묘병 참전했다고 서훈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명에게 서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봉준 최시영 선생은 1분과에서 불가 판정을 때리면 2심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제 주를 보게 되면은 올해의 역사학자로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누구누구가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서훈에 반대했는지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제2공적심사위원회 김상기라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석봉 의병장을 자기가 독립유공자 신청서를 내서 93년에 서울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석봉을 연구를 해봤더니 항일 동학농민군들을 숱하게 학살하는 자였습니다. 제 발제문에 상세히 썼습니다. 그 대둔산에서 항쟁한 최공우라는 항일 지도자가 있습니다. 최사문이 있습니다. 이 대둔산의 최공우 최사문의
농민군을 이 문석봉이가 40명의 아주 정예 부대를 이끌고서 전부 토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석봉과 같이 활동했던 김문주, 오형도 전부 다 2013년에 애국장에 추서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김상희 선생이 연구한 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우금치 전투, 석대들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전투가 홍주성 전투가 있습니다. 충남 홍주성. 이 충남 홍주성 전투에서 일본군 장교 아카마스 고쿠오 이 소위와 홍주 목사 이순구의 참모가 홍건이었습니다. 항일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압살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 자가 홍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국포장을 2009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남 지역에서 나주에서 그 농민군 토벌대 출신이 있습니다. 김창균, 정석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봉준의 항일 봉기를 배후에서 뒤에서 막아준 손아중, 최경선, 오건선의 항일 동학농민군을 이 김창균하고 정석진이 압살했습니다. 수성군을 동원해서 아주 무기가 농민군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엄청 죽였습니다. 건국훈장, 애국장에 2010년에까지 해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석진하고 김창균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지금도 일본과 공적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순천대 명예교수 홍영기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을미의병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연구하신 분들은 전부 의병 가니까 서운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일어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인 동학농민혁명 소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는 양심을, 연구성과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61쪽에 첫째, 둘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에 국회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월달에 37명이 서운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이 깔아뭉갰습니다. 저는 해결 방안은 제1공적심사위원회 의병분과가 있으니까 동학혁명분과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의병분과에서 지금까지 의병전공심사위원들이 120명을 을미의병 참여자를 심사를 해서 훈장을 줬다고 했죠. 왜 동학농민혁명은 국가기념일이 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왜 동학농민혁명 분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이건 더 쉬운 문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공자, 올해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들이 처음으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운 촉구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올해 나왔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 전공자 1심과 2심의 공적심사위원이 이런 지금 소원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저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석회의를 열어서 연구성과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소원과 관련해서 언론에 글을 거의 한 30편 이상을 썼습니다. 반론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소원에 반대하신 역사학자들은 반론을 쓰라고 했는데도 단 한 편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판정을 드립니다. 그 이병도, 신석호 친일 역사학자가 규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이다. 이 주장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망 선고를 받은 내용을 163쪽에 썼습니다. 세 가지 그 줄을 보시면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저희들이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강의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칠 때 역사학 연구 성과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한국 독립운동사 강의 1998년 여러 학자들이 분담해서 집필을 했는데요. 장석흥 선생께서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이런 대표 집필자들이 쓴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한국의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우병 제가 말씀드렸죠. 갑오우병과 2차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하였고 한국 독립운동의 서막을 알렸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소원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갑오우병이고 2차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적심사위원들이 이거는 무슨 공모에서 뽑힌 사람들도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선출직입니다. 대법관들 다 선출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그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심사 의견도 이것도 제가 민영배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한시준 선생께서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독립운동은 2차 동학농민군과 갑오우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시작하여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전개했다. 그래서 저는 그 국가보훈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연석회의를 열어서 을미의병 소원 120명을 해소를 하든지 제가 주위에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공적심사위원들이 요즘에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느냐, 우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소원해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가니까 작년 재작년 이래로 어떤 발언이 나왔느냐, 학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다 달아놨습니다. 누군가 그런 소리 했는지까지 다 달아놨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을미의병 소원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의병까지만 소원하기로 했다. 자, 그런데
을미의병 소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소원하지 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몇 명을 소원했죠? 소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은 을미의병 소원으로 2020년까지 120명 받은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운동과 무관하면은 회수해야죠. 네. 아니면은 같은 잣대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전봉준 장군을 포함해 이런 분들을 똑같은 잣대로 소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정상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1장에서 4장까지 부분을 제가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소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을미의병 참여자들, 의병 참여자들 소원하고 대비를 해서 왜 소원이 안 됐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그런 그 소원의 정당성, 아까 발제에서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정당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법률적, 학문적 정당성, 타당성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장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미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서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3장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농민군 토벌대 민보군이라고 있습니다. 출신들에게 소원을 준 공적심사위원들, 일본과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상기 선생, 박민영 선생, 홍영희 선생 이런 분들이 거의 20년, 30년을 그냥 공적심사위원으로 그냥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임기는 2년인데 지금 어떤 분은 20년이 넘고 10년이 넘는 분이 지금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농민군 토벌대 출신으로 제가 상세히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좀 놀랄 내용도 있을 텐데, 임병찬 아까 얘기했던 김계남 장군을 밀고하고 민보군을 만들어서 그를 체포하는데 진두지휘한 임병찬, 1962년 건국군장 독립장을 주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밀고를 당한 김계남 장군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우리 특별법은 그냥 폭도가 아니고 역적이 아니고 반란이 아니었다, 이 정도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 홍건, 박동의, 이영찬, 정운경 8명의 사례는 발제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장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의 소원 반대를 논박함, 이 부분에서는 그 학자들이 6개의 소원 반대 의견을 제가 낱낱이 반박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관적이고 정파적이고 분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소원에 반대하신 분들, 제가 그 중남대 명예교수 김상기, 김희곤 안동대 사학과 명예교수, 박걸순 중국대 사학과 교수, 장세윤 부선이 신봉용 이름을 다 거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훈을 찬성한 심사위원들 3개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과 한국 독립운동사 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서훈 찬성 의견. 2차 봉기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의한 항일 투쟁으로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지당한 결정이죠. 경복궁을 점령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과 왕비를 감금하는 등 국권 침탈이 현저하게 보이는 시기가 1894년 6월 21일입니다. 셋째, 독립운동에는 국권이 1910년에 강탈을 당한 이후에 나라를 되찾는 우리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 손병희 선생 같은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국권이 현저하게 1894년,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늑약 이런 게 다 국권 침탈입니다. 현저하게 국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권을 수호하는 것도 독립운동입니다. 우리 2차 봉기는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한 국권을 수호한 독립운동에 포함된 이렇게 서훈 찬성 의견이 3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와 서훈 찬성 의견이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성과를 잘 반영한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